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올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3장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위키디피아에서 List of Unsolved Problem in Physics라고 치시면 다음과 같이 Unsolved 미해결 문제 목록 아주 다양하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목록. 물리학 분야의 미해결 문제들로 이론적인 의미로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정한 관측 현상 및 실험 결과들을 의미한다. 설명할 수가 없다. 실험적인 의미로는 제한된 이론을 검증하거나 상세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을 구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른다가 되겠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력이 뭐냐? 여기는 중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도 않네요. 중력자도 언급하지도 않고, 이것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왜 설명을 하지 못할까? 원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 개별적으로. 즉,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원인이랑 이거 원인이랑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항목마다 다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 못하는 거죠. 불가능. 두 번째, 근원 한 개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 즉 근원 한 개만 알면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원인이 뭐냐? 그 근원 한 개 때문에 그렇다. 이거 원인이 뭐냐? 그 근원 한 개 때문에 그렇다.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일까? 밑에 게 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마지막 문제, 미세 조종된 우주. 우리 우주는 미세 조종되었는데 도대체 왜 미세 조종되었냐? 미세 조종되었다라는 뜻은 여기에 원인하고 같다는 겁니다. 같아야 미세 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원인은 그 미세 조정을 시키는 그 절대 지배치 한 개. 다음과 같이 아주 각각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에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 원인들이 과연 따로따로인가? 따로따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걸 싹 지우면 싹 깨집니다. 여기 원인하고 서로 예를 들어서 딱 끊어버리면 다른 거죠. 원인들이. 그러나 절대 지배체가 절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원인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얘 때문에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근원의 원인은 여기 절대 지배체, 어미양자올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어미양자올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만 하겠습니다. 결국 가장 간단한 답변은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어미양자올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3.2 우주론, 일반 상대성 이론, 시간의 문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이 과연 시간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조화롭게 이게 조합이 되는 거 맞느냐? 5장에서 설명하듯이 절대 시간, 이게 절대 시간입니다. 이게 절대 시간인 거죠. 또 혹은 이게 절대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은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절대 시간은 다 모든 우주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절대 시간의 공간이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 사람 절대 시간은 같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절대 시간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절대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 중력 우물에 갇혔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움직이기 매우 힘들고 이 사람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 상대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즉 절대 시간은 전 우주를 거쳐 가지고 동일하다. 그래서 제8장에서 절대 시간, 절대성 이론, 상대 시간,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우주가 없는 것에서 아주 급팽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평선 문제, 우주의 좌측 끝하고 우주의 우측 끝하고 이상하게 비슷하다. 근데 원래 비슷하면 안 되는데 급팽창, 4차원 세계에서 거대 항성이 뻥 터졌습니다. 4차원 세계죠.
우리 3차원 세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차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4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뻥 터져가지고 이것이 4차원, 이 4차원 어미 양자울이 탄생하면서 이렇게 우리 우주 3차원 우리 공간을 그때서야 만들었습니다. 이게 뻥 터지면서 이것이 발생할 때까지 뭐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 급팽창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 세계, 4차원의 거대 항성이 뻥 터졌다. 우리는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세상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게 급격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급격하게 팽창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평선 문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좌측 끝을 봐요. 좌측 끝을 보면 뺑 한 바퀴 돌면 자기 이제 뒤통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측 끝을 보면 한 바퀴 뺑 돌면 또 뒤통수가 보이겠죠. 물론 이제 이게 한 바퀴 일주를 했냐, 한 바퀴 뺑 돌았냐, 아니면 아직 여기서 이렇게 쭉 갔는데 아직 한 바퀴를 못 돌았냐, 예, 문제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이기 때문에 지평선 문제 좌측 끝하고 우측 끝하고 아주 거의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주 기원과 미래, 우주의 크기, 그다음에 중입자 비대칭, 우주상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암흑류, 우주의 모양 한꺼번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기원, 바로 4장 뒷장에서 이제 설명할 건데, 근원, 슈퍼, 초거대, 단일, 한계, 근원, 막이 있습니다. 막 멤브레인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 개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걸 6차원 막이라고 이렇게 놨고, 그 다음에 셀 수 없이 많은 근원 질량 입자들이 있습니다. 근원 질량 입자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아주 조그만 하겠죠. 가장 작은 게 셀 수 없이 많이 있고, 거기에 6차원 회전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의 근원은 육각형이다. 6차원. 그 다음에 우주의 미래. 여기서 설명했듯이 계속 양자화가 된다. 이렇게 쭉쭉 계속 꼬불꼬불 양자화가 돼가지고 우리 우주가 아닌 거죠. 근원 우주가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우주가 됐습니다. 우리 우주 계속 지축이 양자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양자화 시키냐? 블랙홀들. 밤하늘의 검은색 블랙홀들이 계속 양자화를 시킵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0차원이 됩니다. 모든 것이 양자화가 됐습니다. 그럼 0차원이 된 다음에는 다시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화이트홀이 탄생합니다. 즉, 요거는 블랙홀의 개념이고요. 얘는 화이트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홀이 탄생해서 이게 계속 쭉쭉 편다는 겁니다. 양자화된 거를 계속 쭉쭉 펴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펴지면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다시 또 말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뺑뺑 돈다. 순환 우주다. 우주의 크기. 어미 양자홀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냐? 예를 들어서 138억? 뭐 138억도 엄청나게 큰 거겠습니다. 얘가 무한대로 큰 거냐? 예를 들어서 천억 혹은 1,000,000,000가 아니라 우주는 구체이다. 구체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138억 년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까 우리 지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한 바퀴 뺑 돌았냐, 뭐 두 바퀴 돌았냐, 아니면 아직 못 돌았냐.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 요 정도 이렇게 못 돌았냐.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중입자 비대칭의 문제. 즉 반물질이 어디 갔느냐. 우리 세상은 물질 세상입니다. 즉 빨간색. 우리 세상은 빨간색의 세상입니다. 빨간색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반물질 어디 갔냐? 반 공간에 반물질이 있다는 거죠. 물질과 반물질이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누가 일으키느냐? 이 반물질이 중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것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중력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공간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공간이 휘어진다. 이렇게 물질과 반물질이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뭐 중력, 공간이 휘어진다. 제 10장에서 이제 도대체 물질과 반물질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물질과 반물질이 탄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 제 11장에서 이제 중력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성력.
원심력 등등, 등가 질량, 우주 상수 문제. 우주 상수가 아니라 구체입니다. 왜 구체냐? 어미양자홀이 구체니까 이렇게 똘똘똘 말아버린 거죠, 공간을. 구체이다. 암흑물질, 어미양자홀이 암흑물질이다. 암흑에너지, 어미양자홀이 회전력,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 이제 우리 공간은 3차원이죠. 이제 그럼 회전을 시켜 4차원 공간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4차원 세계에서 4차원 공간을, 이게 4차원 공간입니다. 4차원 공간을 계속 똘똘똘 말아가지고 계속 집어삼키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이게 이제 3차원, 여기가 4차원 공간이고, 계속 3차원 공간으로, 이게 막이죠. 멤브레인을 계속 잡아삼키니까 공간이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간이 계속 이렇게 쭉쭉쭉 팽창하게 되겠죠. 그게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또 암흑 에너지는 은하나선팔. 원래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은하나선팔 회전 문제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은하나선팔의 회전, 이거는 제가 이거 했던 암흑 물질은 전 우주의 암흑 물질이고, 은하나선팔은 그 속에,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암흑 물질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계속 두껍게 양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으로 양자화 시키니까 그 중력 법칙에서 아래 제곱승 있죠. 이것이 아래 n승, 즉 1승하고 2승하고 사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7승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계속 양자화를 시키고 있는 게 자식 양자홀, 어미 양자홀은 아까 4차원 공간을 3차원 공간으로 계속 양자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암흑류. 근데 은하 한 개에서 암흑 물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은하 초고대 은하단. 이게 이제 점이 찍힌 게 은하 한 개이고, 이렇게 초고대 은하단에도 여기가 지금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중간에, 왜냐면 뻥 뚫렸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에 암흑 물질이 있어야 이쪽으로 이제 그 테두리로 이렇게 은하들이 배열이 됩니다. 이거 암흑 물질이 뭐냐? 슈퍼보이드, 이거 10억 광년짜리, 네, 이거 10억이고 이건 1.8억짜리 암흑 물질. 여기서도 암흑 물질이 있는 거 아니냐, 암흑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의 정체가 뭐냐? 우주 전체 방어막이 있고, 여기 또 국부적인 자기장을 이렇게 뿜어냅니다. 어미 양자울이. 태양을 보면은, 지구를 보더라도 전체 자기장을 뿜어내고요. 지구에서도 조금씩 국부적으로 자기장을 뿜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뿜어낸다는 거죠. 여기서는 물질들이 배치를 못합니다. 은하들이. 왜냐면 이게 공간이 좀 이렇게 밀어 제끼기 때문에 공간이 높아요. 어찌 보면 반중력은 아닌데, 음의 중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평균치보다, 왜냐면 이게 밀어 제껴버리니까 이게 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은하들이 이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던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서 테두리에 위치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거는 물질이 아니라 이제 암흑 에너지가 되겠죠. 초거대 슈퍼보이드 10억짜리, 이거, Z, 어미 양자울의 Z입니다. 그래서 북Z가 있고 남Z가 있고 두 개만 있을 것이다. 북쪽에 슈퍼보이드 하나 있고 남쪽에 슈퍼보이드 하나가 있고. 우주의 모양, 당연히 4차원 구체이다. 우리가 구체를 이해는 할 수는 없는데 구체가 되겠습니다. 양자 중력학, 진공제양, 말이 좀 어려운데, 왜 양자 진공 후 예측된 질량이 우주 팽창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우주 팽창하고 양자 역학에서 예측한 질량하고의 관계가 뭐냐? 우주의 팽창은 어미 양자울이 일으킨다. 어미 양자울이 우주의 팽창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자 중력. 양자 역학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중력을 설명해 보자. 그게 아니라, 물질은 우리 세상이 있고 반물질은 반대 세상이 있습니다. 반대 세상, 원자 두께, 여기가 하나가 원자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2개 정도 옆에 이게 있다는 거죠. 반물질이. 이것이 중력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 호킹 복사.
블랙홀하고 호킹 복사. 제 영장 개요에서도 설명을 하였듯이 우리 세상은 이렇게 x 가로 세로 높이 뭐 당연한 얘기고 빨간색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알파가 이것이 태양이죠. 거대 항성 아주 아름다운 거대 항성입니다. 이곳에서 알파가 뻥 터집니다. 알파가 뻥 터지면 중성잡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알파는 중력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또 베타가 뻥 터져야 되겠죠. 베타는 광자의 계열입니다. 빛이 탈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빛이 탈출을 못한다는 거죠. 전자기력도 탈출을 못하게 될 것 전자기력도 탈출을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기력도 베타 계열이니까. 그럼 강력은 탈출한다는 겁니다. 스트롱 포스. 왜냐면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킹 복사로 뭔가 튀어나옵니다. 블랙홀에서 튀어나오는데 강력이 튀어나올 것이다. 역시 강력도 뻥 터진다면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것이 바로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탈출하지 못하는 양자홀. 여분 차원. 끈이론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우리 공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이런데 여기 C축을 이렇게 똘똘똘똘 마른 거죠. 이와 같이 똘똘똘똘 말았습니다. 증조, 할미, 양자홀이 C축을 똘똘똘똘 말았습니다. 말아보니까 쭉 축소가 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말아가지고 확 당겨버리니까 두두두둑 해가지고 쫙 속으로 숨겨드는 겁니다. 여기서 B축을 할미 양자홀이 두두두둑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다음 A축을 우리 어미 양자홀이 두두두둑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두두두둑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 Y, Z 이쪽은 커요. 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쫙 뻗어 있고 그 속에 말린 공간 A, B, C 3차원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속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해석할 수 있는 쭉 뻗은 연속과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A, B, C 공간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계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 우주 검열 가설 연대 보호 추측 이게 아마 말이 좀 어려운데 시간이 거꾸로 가지 않는다. 시간은 앞으로 간다 라는 뜻 같습니다. 역시 시간이란 뭐냐 우리 알 수가 없는 거죠. 변화입니다. 변화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변화가 앞으로 간다는 거죠. 왜 뒤로 되돌아가지 않느냐 당연히 변화는 이 어미양자홀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도대체 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느냐. 직선을 우리 지구가 우리 우주는 여기고요.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G축 이거 있죠 이거. 원래 4차원 세계는 직선이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똘똘똘 말고 있다는 겁니다. 어미양자홀이.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계속. 그러니까 시간은 거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시간을 거꾸로 가게 만들어 보자.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돌려야죠. 우주 전체에 있는 얘를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고 이와 동시에 자식 양자홀 어미 양자홀 여기 속에 있고요. 여기에 자식 양자홀이 있습니다. 자식 양자홀이 계속 우리 세상의 G축 있죠 이거 G축을 계속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양자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절대 변화를 되돌릴 수가 없다. 국소성의 원리라는 건 뭐 쉽게 설명하자면 밧줄이 있어야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뭐 에너지가 전달이 되든지 힘이 전달이 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지구하고 달하고 서로 당기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당기냐는 거죠. 밧줄이 없는데 밧줄 도대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제 중력을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국소성의 원리로서 반드시 뭔가가 연결이 돼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배하는 것이 양자얽힘. 전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하고 반전자. 여기서 여기 요선 있죠. 네, 요선하고
요 선하고 한번 쫙 연결해 보죠. 이렇게. 그러면 뭐 다른 것도 같은 논리로 다 선이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 선하고 요 선을 이렇게 쫙 연결해 보죠. 이렇게. 그러면 다른 것들도 뭐 이게 아주 다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됐다. 연결이 되면 얘를 돌리면 얘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양자 얽힘의 기본 개념. 그래서 제 13장에서 양자 얽힘을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이렇게 묶였다는 거죠.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그 다음에 전자와 반전자가 서로 이렇게 얽혔다는 거죠. 얽혀가지고 전자를 돌립니다. 그럼 반전자가 돌아가는 거죠. 얘를 늘립니다. 얘를 쭉 늘립니다. 그럼 얘 선들이 쭉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똘똘똘 말린 게 주르륵 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자, 이건 광자 얽힘. 광자하고 반광자, 이 두 개가 이제 얽혀졌습니다. 이거 국소성의 원리라는 거죠. 지금까지 양자 얽힘은 이렇게 연결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죠, 이게. 좌측을 돌리면 우측이 돌아가면,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연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12장? 네, 여기서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 이게 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있고, 그 속에 양성자가 있죠. 전자하고 양성자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거?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 중력선.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소성의 원리에 딱 맞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중력은 뭐냐? 중력은 반물질하고 알파 중력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중력을 일으킨다는 거죠. 중력이 아니라 떨어지는 겁니다. 어미 양자홀로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떨어지니까 얘를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전자를 잡아당겨요. 전자가 잡아당겨지니까 양성자가 잡아당겨지는 거죠. 물론 또 요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근원 질량 입자까지. 정확히 철저하게 국소성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힉스 메커니즘. 힉스 메커니즘이 아니라 근원 질량 입자라는 것이 있다. 계층 문제. 왜 중력은 너무나 약한가? 앞에서도 제가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강력, 전자기력, 양력 이 세 개를 비교하는 것이고, 이것은 멤브레인의 힘, 막의 힘이고, 중력 또 연력학, 중력 연력학은 근원 질량 입자의 힘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가 다른 거죠. 막은 막끼리 비교하고 질량은 질량끼리, 근원 질량은 근원 질량끼리. 그래서 중력과 강력, 전자기력, 양력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플랑크 입자라고 플랑크 질량인데 플랑크입니다. 플랑크라는 말은 이제 아주 근원이죠. 최소 단위. 그거 밑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 질량 단위가 있는 것 같다라고 그 수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랑크 입자가 바로 제가 말하는 근원 질량 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힉스가 아니라는 거죠. 플랑크 입자이다. 플랑크 근원 질량 입자가 존재한다. 자기 홀극. 우리 자석은 자기 쌍극이지 않습니까? 홀극 어디 갔느냐? 이거는 이제 빅뱅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홀극, 전기 홀극이 자기 홀극이다. 즉 결국은 막인데 막에 1장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게 N극입니다. 이게 막이 있습니다. 막이 있는데 이게 N극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이게 중력선으로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 중력선으로 딱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중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쌍극이에요, 쌍극. 자기 쌍극, 전기 쌍극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고 이 두 개가 툭 여기서 공간이 툭 떨어집니다. 이게 막이 이렇게 툭 떨어지면 얘네들 분리가 된다는 거죠. N하고 S하고 N극, 홀극, N 홀극, S 홀극. 그 N과 S는 중력선으로 물음표 여기 중력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자기 홀극이 됩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요 막 있죠, 막이 쌍극이죠, 쌍극. 그럼 이것은 4차원 쌍극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거고 4차원 쌍극. 이것이 툭 칩니다. 툭 치면 툭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쌍극이 N극과 S극으로 홀극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뉘면서 중간에 딱풀이 중력선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물질, 이게 반물질.
이렇게 하면은 이거 쌍극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홀극입니다. 그럼 이건 우리 세상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홀극이네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쌍극이죠. n과 s로 분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자기 쌍극이 자석 아닙니까? 이건 우리 세계의 자석이라는 겁니다. 이거 3차원이에요, 3차원. 우리 세계, 아직 양자화가 안 됐습니다. 4차원 공간이, 4차원 막이 양자화가 됐고, 이거는 양자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조건 쌍극으로 존재를 해야만 합니다. 홀극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n과 s가 접착제로 딱 붙어 있습니다. 양성자 붕괴와 양성자 스핀 위기. 양성자가 붕괴가 된다. 양성자가 붕괴가 되는 게 아니라 차원이라는 거죠. 여기가 우리 세상이고 양성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 양성자는 결국 3차원 양성자죠. 3차원 양성자는 결국 2차원 양성자로 양자화된다. 어떻게 양자화되느냐? 자식 블랙홀, 자식 양자홀이 잡아먹는 거죠. 뭐 스핀 위기, 이런 거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대칭, 대칭, 제 우주로는 거의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쪽으로 가는 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나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확히 같은 걸 정확히 같아 버리면 양방향성입니다. 등 엔트로피. 근데 우리는 분명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양자화를 누가 시키느냐? 이쪽은 어미 양자홀 가족이 양자화를 시킨다. 이쪽은 직자홀 가족이 직선화 시킨다는 거죠. 이거 차이점. 제10장에서도 우주 공간이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 딱 보시면, 거의 대칭 아닙니까? 이렇게 좌측과 우측이 대칭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칭성이 몇 개가, 한두 개가 깨져야만 합니다. 그 대칭성이 한두 개가 깨져야 방향이 존재하는 거죠. 완벽히 대칭이면 양방향성. 몇 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몇 개가 깨지는 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빨간,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뭔가 대칭성이 약간 깨졌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방향을 일으킨다. 물질의 세대, 이거는 왜 3세대냐? 왜 3세대냐? 왜 3세대일까? 이건 2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우리 공간이 6차원이기 때문에, 혹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의 실험 결과, 여기 7차원, 네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로그 그래프로 밝혀지기 때문에, 중성미자의 질량, 중성미자가 질량이 있겠느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질량이 좀 이상하다는 게, 질량의 뜻, 질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근원 질량이 있다는 거죠. 근원 질량, 이게 예를 들어서 플랑크 입자, 플랑크 질량 입자, 근원 질량 입자가 있고, 두 번째로 에너지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을 에너지로 환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E는 mc의 제곱 써버리면 원래 질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 에너지를 그냥 환산하면 수학적 계산 질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관성 질량, 등가 질량, 운동 질량, 질량이 너무나 많은데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중성미자입니다. 이것에 질량이 있겠느냐? 좀 다르게 생각해 보죠. 중력, 이것이 중력이 있겠느냐? 중력은 중력선이 일으킵니다. 이렇게 알파, 중력은 알파가 일으켜요. 알파가 이렇게 중력을, 이게 중력이죠. 이게 알파입니다. 알파가 없습니다. 여기에. 얘는 중력을 안 일으킨다는 겁니다. 중력 질량이 없다. 그럼 에너지 질량은 있겠죠. 당연히 에너지 질량은 똘똘똘 말려 있으니까, 아니면 혹은 이렇게 파동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질량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게, 그러면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겠느냐? 대부분 통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쫙 펼쳐져야 됩니다. 쫙 펼쳐져야지 반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응할 게 없는데 반응을 안 하죠. 펼쳐질 게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통과. 그래서 질량이 무슨 질량을 뜻하느냐? 이 질량, 중력 질량을 뜻하면 중력 질량 없습니다. 근데 운동 질량, 에너지 질량을 물어보면 에너지 질량이 있다는 거죠. 강한 상호작용의 CP 문제 및 엑시온, 이거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변칙적 자기 쌍극, 점금적 가동. 쿼크가 어디 갔느냐? 쿼크가, 자유 쿼크는 관찰이 안 된다. 쿼크라는
흔적은 있죠. 흔적은 있는데 왜 우리 세계에 양성자, 중성자, 자유중성자, 자유전자, 자유원자, 왜 자유쿼크는 없느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제2장에서 설명했듯이 쿼크는 감마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차원, 알파가 네 번째 차원, 베타가 다섯 번째 차원, 쿼크가 여섯 번째 차원, 이거라는 거죠. 여섯 번째 차원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쿼크가. 그러니까는 이게 관찰이 안 되는 거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쿼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 원자는 우리 세계에 너무나 흔한 당연한 얘기이고요. 양성자, 알파가 없습니다. 알파가. 그죠? 양성자는 알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찾아서 헤맨다는 겁니다. 양성자가. 알파를 찾아서 헤매야만 합니다. 그게 화학 반응입니다. 알파를 뺏어야죠. 뺏어와가지고 자기 걸로 딱 만들어야지 보기 좋은 알파, 베타, 감마 보기 좋은 원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알파, 베타를 뺏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는 우리 세상에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쿼크는 탈출하는 거 아닌가. 즉 여기에 쿼크가 있다면 여기가 쿼크가 있다면 쿼크는 뿅 이렇게 이건 이거를 쿼크라고 하면 쿼크는 이렇게 뿅 하고 탈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변칙적 자기 쌍극자 모멘트 이건 또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양성자 크기 문제. 양성자 크기를 진짜로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파동. 이것이 우리 세상의 원자, 반원자. 이게 전자가 되고 전자는 빨간색이에요. N. 근데 양성자 있지 않습니까? 프로톤. 양성자 이게 양성자인데 양성자는 파란색 계열입니다. S입니다. 그래서 그 S가 역시 또 파동으로 이렇게 이것을 제가 입자로 이렇게 그렸는데 입자가 아닌 거죠. 파동으로 이렇게 파동으로 요 속에 있는 근원 질량 입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파동이니까 진짜 전하 반경을 자꾸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펜타쿼크와 기타 별난 하드론. 쿼크가 있는데 쿼크 UUD, UDD 이게 세 개예요, 세 개. 세 개로 이루어진 것인데 펜타 다섯 개로 이루어진 쿼크가 또 발견이 아니죠. 실험에서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미세 조정입니다. 미세 조정, 아름다운 입자. 아름다운 입자는 세 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 입자 가속기를 강력하게 충돌을 하니 순간적으로 혼란. 어떠한 것이든지 다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순간적으로 사라져야죠. 왜? 그게 조합이 아니거든요. 즉 이렇게 조합의 경우 수가 발생을 한다. 즉 기본적으로 중력선이 있고 이렇게 마귀의 껍질들이 있고 핵이 있고 중성미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합을 어떻게 잘 하면은 아름다운 원자들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얘하고 예를 들어서 이건 알파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래서 다양한 조합의 경우수가 발생하며 하여튼 우리 세계는 아름다운 알파, 베타, 감마가 딱딱 맞게끔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며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이미의 조합이 만들어졌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상대론적 Z. 블랙홀을 보면 Z가 나옵니다. 이렇게 뿅 하고 Z가 나오죠. Z가 도대체 뭐냐? 저도 이제 모르지만 Z는 이제 물질을 계속 흡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질을 계속 흡수를 하고 그 속에는 계속 양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던 물질들이 계속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 세상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득 쌓여 있다는 겁니다. 물질들이 가득 쌓여 있고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친다는 겁니다. 이걸 표면을 치겠죠. 그런데 미세 조정되는, 즉 이거 표면을 뚫을 힘이 되는 것만 이렇게 뚫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 힘이 안 되거나 아직 조합이 안 이루어져 있다거나 즉 미세 조정되지 않은 입자들은 계속 이쪽으로 밀린다는 거죠. 왜? 계속 흡수를 하니까 이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밀리고 여기서도 밀리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이제 압력이 빵빵하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뿅 하고 Z가 분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기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세 조정 입자들이 가득 쌓여 있고, 네, 여기서 미세 조정 된 놈만 이렇게 툭 뚫는다. 나머지 미세 조정 안 된 것들은 밀려서 Z로 방출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가열 문제. 7.7장에서 제가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겠는데, 이 코로나 여기 온도가 수백만 도라고 합니다. 아, 수백만 도? 네. 태양 코로나 온도는 표면의 200배, 여기 200배라고 합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표면의 200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온도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것도 200배나. 그래서 이건 아무도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공간이 양자화됐다. 이게 지금 양자화된 공간입니다. 이게 자기선 있죠? 이 자기선들이 다 양자화됐습니다. 공간이 휘었다는 거죠. 공간을 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공간이 휘어진 공간이 터진 거 아닙니까? 휘어진 공간이 터지면 휘어진 막이겠죠. 그 휘어진 막이 터지면 그 휘어진 막에 있던 에너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쪽으로 분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배 더 높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확상 성감 밴드, 이건 또 제가 얘기할 게 아니고 감마선 폭발. 감마선이 도대체 뭘까? 감마선 6.5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으면 이거 중성자별이 있습니다. 뭐 뭔가가 빗줄기를 엄청나게 뿜어내지 않습니까? 이 빗줄기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빗줄기를 뿜어내느냐? 이게 중성자별. 우선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중성자별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중성자별. 중성자별이 3차원 세계 우리 중성자별이 알파가 없어요. 알파가. 알파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알파 공간 자체도 없어야 됩니다. 알파막이 없어야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알파막을 계속 뿜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알파막을. 왜? 알파막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홀이 베타겠죠. 베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베타막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선 막 뿜어져 나오는 거 알파 네 번째 가로 세로 높이 다음에 네 번째 축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멤브레인 그것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네 번째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초대 질량 블랙홀 은하 중심에 400만 배, 400억 배, 태양 질량의 400억 배 되는 가장 큰 게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400억 배가 되느냐? 제 6장에서 초대 질량 블랙홀. 네, 이게 지금 이게 중성자별 하여튼 그 블랙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보이죠. 왜 중간 질량 블랙홀은 양자홀입니다. 여기 블랙홀이 한 번 더 뻥 터진 겁니다. 그래도 터져봤자 36배예요. 아무리 커봤자 100배, 1000배입니다. 1000배. 어떻게 400억 배가 어떻게 탄생을 하느냐? 얘네들이 제 아무리 모여봤자 모인다는 거죠. 얘네들이 모여봤자 400억 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퀘이사. 퀘이사는 4차원 4D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다. 우리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우리 세상으로 떨어지면서 반중력이 형성된 것이 퀘이사일 것이다. 퀘이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리튬, 헬륨, 하이드로젠, 리튬, 헬륨, 수소가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알파 레이, Z를 뿜어내겠죠. Z가 도대체 뭘까? 여기서도 Z를 뿜어냅니다. 카이퍼 절벽. 태양계 카이퍼 대가 있는데 50AU를 넘어서면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 개수들이. 그래서 절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이럴까? 이거는 은하나선발 회전 속도 문제랑 유사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갑자기 절벽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만 있는 거죠. 여기 밖으로 벗어나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렇게 공간이 양자화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갇힌다는 거죠. 이렇게 공간 양자화됐으면 여기 갇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태양이 만드는 그 양자화된 공간 여기서부터 직선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갇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절벽. 은하 회전 문제. 아까 방금 봤던 그것이 네, 이거 은하 나선발 회전 문제.
그것 때문에 암흑물질이 있고, 은하를 절대 지배하는 것은 자식양자홀이다. 자식양자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다. 삼체 문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해석하면 중력 문제가 안 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이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 개를 넣어보자. 하나, 둘, 셋. 안 풀어진다고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그럼 풀어지느냐? 이것도 안 풀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대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고에너지 우주선, 우주선 막 지구로 쏟아지고 있는데 좀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선들이 뭐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선들, 그것이 혹시 여기 지금 4차원 세계, 여기 4차원 세계에서 이렇게 물질들이 짠짠하고 우리 우주에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우주에 발생, 아니면 쏟아진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성 자전 속도 문제, 이건 또 제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고, 마그네타 자기장의 기원, 중성자별, 중성자별이 감마선을 막 방출을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마그네타가 중성자별의 마지막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단계니까 남아있던 마지막 자기장들을 뿜어내는 것, 알파죠, 알파. 그 다음에 거대 규모 이방성, 이와 같이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원래 뻥 터지면 좋게 균일하게 그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차가운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또 요 지점 이렇게 지금 차가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빨간색들이 많이 있냐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게 아마 이거인 것 같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뻥 터진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얘를 절대 지배하는 뭔가 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빨간색을 절대 지배하는 뭔가 어떤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뻥 터진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건 0.00001도, 이거 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온도차는 0.00001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현 과학에서 무시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빅뱅 이상하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의 가장 큰 그 증거였는데, 그게 가장 크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큰 것들, 이거는 5.5절에서 또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디스크 나이, 금속성 관계. 이건 좀 약간 뭐 설명이 좀 어렵겠는데, 하여튼 은하의 모양이 있죠. 모양이 있고, 그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 팽대부가 있고, 결국 방금 했던 말은 은하의 나선발 회전 속도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하겠습니다. 팽대부가 왜 팽대부가 있고, 왜 나선팔이 존재를 하면 왜 나선팔 사이하고 여기는 텅 비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왜 그 중력 렌즈 효과가 왜 발생을 하는지, 왜 우리 그 법칙, 그 뉴턴 법칙, 제곱 법칙이 여기 성립을 안 하는지, 분명히 이렇게 나선팔이 꼬여야 되는데 왜 안 꼬이는지, 이거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4절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문제. 리튬 문제는 아까 K사가 우리 세상으로 딱 떨어지면 리튬이 탄생한다. 리튬뿐만 아니라 헬륨, 수소 이런 것이 이제 딱 탄생을 하는 거죠. K사의 정렬. 네, 리튬 문제라는 거는 이제 리튬 6하고 리튬 7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빅뱅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관측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더라. 하여튼 리튬은 리튬인데 리튬 6하고 리튬 7의 분포가 전혀 다르다. 리튬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리튬 6, 리튬 7을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양자 생략학, 핵물리학, 양자역학이 뭐냐?
왜 양자역학이 탄생을 하느냐? 차원을 이해를 해야 되고 멤브레인을 이해를 해야 되고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되고 양자화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1장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이게 양자화라는 거죠. 양자화를 일으키는 근원은 어미양자홀이다. 그 다음에 왜 표준 모듈 왜 6차원이냐? 3세, 왜 3세대냐? 왜 양자화가 이러냐? 왜 미세 조정이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 전부 다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원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원인은 한 개이기 때문에 그 한 개가 만물을 다 만든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을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핵과 핵 전체 물리학. 핵을 묶어두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국소성 아니겠습니까? 국소성의 원리. 밧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핵을 묶어두는 건 이렇게 밧줄이 있다. 원자가 안정적인, 우리 세계에서 원자가 안정적인 이유는 알파 밧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톤은 베타거든요. 여기 베타 밧줄이 있고, 거기에 또 감마 밧줄이 있습니다. 알파 중력선, 베타 중력선, 감마 중력선. 이게 전자기력이고요. 이것이 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톤 양성자를 똘똘똘 묶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소성의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 보즈 아인슈타인 응축. 설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극저온 현상 12장에서 이게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방에 돌고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극저온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냥 평상시 저온일 때는 좌측에서 이렇게 막 그 어미양자울의 자기선이 비슷속도로 휩쓰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이쪽으로 팽 돌리겠죠. 우측 여기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자를 이쪽으로 돌리겠죠. 이것이 양스핀, 얘가 음스핀, 뭐 업스핀, 다운스핀이 되겠죠. 그런데 극저온 현상에서는 여기이지 않습니까? 골짜기 고래. 여기서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얘네들이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방향이 거꾸로가 돼버렸습니다. 90도 확 회전해 버렸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극저온 현상, 0켈빈에 가까우면 이상한 제4의 물질,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참 알 수 없는 물질이 되더라.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기타 문제, 시간의 화살. 이건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고 도대체 시간이란 존재하느냐? 시간이란 존재한다고 한다면 왜 앞으로 가느냐? 그것이 또 엔트로피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양자역학의 해석. 여기서 설명할 거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게 뭐 양자의 중첩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파동 함수가 붕괴된다. 양자 얽힘에서 결 어긋나면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현실에서 양자 중첩 상태, 파동 함수의 붕괴, 양자 결 어긋남을 어떻게 설명하며 이 현상들이 우리의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인식을 안 하면 저렇게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가 엄청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또한 측정의 문제에서 어떤 측정의 파동 함수를 명확한 하나로 붕괴시키는가, 또 측정에도 또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있고, 뭐 인과관계, 실제인 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실제면 실제지. 또 실제를 동시에 만족할 수도 없다. 인과적이면서 실제인 것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양자역학적 과정을 일종 희생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류 오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해야 한다. 즉, 지금 현재 양자역학은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무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냐. 양자역학 그 단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은 이 빨간색
빨간색이 우리 세상 명확한 XYZ 공간이고 그 옆에 이상한 왼쪽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옆에 이상한 오른쪽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쪽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전자, 또 뭐 전자가 파동을 일으킨다. 이쪽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광자, 전자기력, 베타의 세상이죠. 우리는 이것도 이해 못하고 이것도 이해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 대통일 이론. 여기서 설명했듯이 크게 우리 우주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 이쪽 양자역학의 세계.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하고 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하면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연결 매개체가 있어요. 그 연결 매개체가 바로 어미양자홀이라는 겁니다. 어미양자홀. 어미양자홀, 양자홀 가족이죠. 양자홀 가족을 넣어서 이론을 해석해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세상은 지금 이쪽으로 가는 세계입니다. 이쪽으로 빨간색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속이라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6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계속 양자화 시키라는 겁니다. 세 번 양자화 시키면 이게 되지 않습니까? 위쪽에서 한번 출발해 보자. 그러면 여기서는 양자역학입니다. 6차원 양자역학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쭉쭉 피라는 거죠. 쭉쭉 핍니다. 피면 이쪽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답은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죠. 둘 중에 정답, 우리 세상의 정답은 이거죠. 빨간색. 즉 우리 세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6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계속 쭉쭉 세 개, 하나, 둘, 세 개 양자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양밀스 이론, 그다음 물리학적 정보. 이거는 제가 설명한 게 아닌 것 같고, 물리학적 정보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정보는 실제가 아니죠. 전자의 배열, 광자의 배열. 13장에서 양자역학 설명할 때 이제 정보는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의 전자, 이게 빨간색이죠. N극, S극이 있고 이 S극이 반대의 세상. 이 반대 세상에서 우리 세상과 반대 세상의 알갱이가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정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됐다, 다시 풀어졌다가 연결했다. 이게 조합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가 된다. 그러면 반대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파란색. 우리 세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파란색 어디 있냐? 이것이 이쪽으로 딱 온다는 겁니다. 요 밑바닥 있지 않습니까? 안쪽, 속에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반공간. 공간과 반공간이 양자 얽힘으로 연결됐다. 그것이 정보이다. 무차원 물리상수. 물리상수가 있는데 그 물리상수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결국 근원 얘기죠. 도대체 어떻게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그 무차원 물리상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무차원 물리상수들끼리 또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근원 무차원 물리상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제가 여기서 설명했듯이 근원 무차원 물리상수는 아마 세 개일 것이다. 첫 번째, 슈퍼그레이트 초거대 단일 근원 멤브레인. 그 다음에 카운트리스 셀 수 없이 많은 오리진 근원 질량 입자들. 그 다음에 6차원 회전 에너지. 이렇게 세 개가 이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거죠. 이것들이 계속 알갱이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갱이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알갱이가 발생된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심플했습니다. 직선 쫙 다 연결됐죠. 계속 알갱이들이 계속 더더욱 더 많이 알갱이들이 보시면 무수하게 알갱이들이 발생되죠. 이것들이 이제 물리상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물리상수 딱딱 그 숫자에 맞게끔 물리상수들이 이루어질까? 그건 저 뒤편 동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고, 결국 핵심은 뭐냐? 미세조정입니다. 8번 미세조정된 우주. 왜 우리 우주는 아름답냐? 과연 확률적이냐?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맨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원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 이 원인 따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어떻게 미세 조정이 되죠? 이게 다 원인이 따로인데 어떻게 우리 우주는 아름답냐는 겁니다.
아름답게 우리 우주가 탄생될 수 있느냐? 원인은 근원 한계가 이것을 다 지배를 해버리기 때문에 미세조종 될 수밖에 없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중우주. 수많은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수많은 다중우주, 4차원 세계에 수많은 다중우주가 있는데 거기 그 우주 전부 다 어미향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물리 법칙이 다 똑같고 물론 이제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물리 법칙 자체는 모두 다 동일하고 원리 다 동일하고 모두 다 아름다운 다중우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핵심은 이와 같은 것들 모두 근원 한계만 제대로 짚으면 한 번에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